실험 5 배경 이론 설명 자료입니다. 자, 두 번째 슬라이드는 지금 세포막의 물질의 이동 방법이거든요. 세포막의 물질의 이동 방법. 자, 여기에는 크게 ATP가 필요 없는 것과 필요한 것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필요 없는 것은 에너지가 들지 않는다는 거겠죠. 에너지가 들지 않는다는 것은 자연계에서도 얼마든지 생명체가 아닌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확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필요한 건 우리가 배웠듯이 능동수성과 또 세포막의 변형으로 물질에 이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크게 보면 요 세포막이 변하는 것도 능동수성에 포함이 돼요. 자, 요거는 자세히 한번 좀 읽어보시고 잘 모르겠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자세히는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세포막의 구조예요. 세포막은 크게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듯이 인지질의 이중층과 그리고 막에 존재하는 막단백질. 여기에 뭐 단백질 섬유라든가 뭐 여기 당단백질이나 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또 세포막의 다른 중요한 요소를 배울 때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두 가지를 다시 보시면 돼요. 뭐라고요? 여기 인지질의 이중층과 그리고 여기 세포막 단백질. 왜냐하면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게 세포막을 통한 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동에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인지질과 단백질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자, 먼저 인지질부터 설명을 드리면 인지질은 요렇게 생겼다고 했었죠. 요렇게 생긴 부분에 요 아래 다리는 지방산이에요. 이 지방산은 물을 싫어한다고 했어요. 여기 위에 머리는 인산이에요. 이 인산은 물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제 인지질이 이런 식으로 다리가 이제 두 개가 이런 식으로 마주 대하는 층으로 이중층으로 존재하면 여기 가운데 부분은 물을 싫어하는 애들과 양쪽 끝부분, 여기 양쪽 끝부분은 물을 좋아하는 애들로 돼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인지질로 되어 있는 요 층이 이렇게 보면 요 층이 전부 물을 싫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물과 물 사이에 존재하면서 장벽이 되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그에 비해서는 여기 단백질층 있죠? 요 단백질층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통과할 수 없는 애가 누구냐 하면 크고 물과 친한 애들. 그러니까 물과 친하다는 건 전자를 띠고 있거나 아니면 극성을 나타내거나 등등등입니다. 그런 애들의 이동 통로로 얘보다는 이렇게 물질의 이동 통로가 되는 단백질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인지질의 이중층 사이를 이렇게 통과한다면 그거는 정말로 크고 친수성인 애들 반대로 뭐냐면 작고 물과 친하지 않은 소수성, 기름하고 친한 애들 이런 애들이 통과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반투과성. 근데 이렇게 단백질을 통과하게 되면 여기는 크고 친수성인 애들도 통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선택적 투과성. 그러니까 이제 반투과성으로는 그러니까 이동할 수 없는 애들이 요 부분으로는 이동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보자면 이렇게 가의 경우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데 그냥 이렇게 세포막을 이렇게 가로지르면서 가는 이 경우는 우리가 단순확산이라고 불러요.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는 애들. 자, 그거에 비해서 나의 경우로 봅시다. 나의 경우는 이렇게 그 세포막으로 통과를 못하는 애들이 이렇게 요 세포막 단백질을 통과하는 경우죠. 이거는 촉진 확산이라고 부릅니다. 촉진 확산.
역시나 이때도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능동수송의 경우인데, 이 경우는 똑같이 이 세포막을 통해서는 갈 수 없는데, 그래서 이게 결국 어떤 단백질 같은 구조물이 필요한데,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간다는 거죠. 그럼 여태까지 다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했는데,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려면 결국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힘이 따로 없기 때문에 에너지를 사용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농도 기울기를 역행한다,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배운 거를 토대로 삼투를 보자면, 삼투는 뭐냐? 삼투는 반투과성 막을 경계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와 같이 반투과성 막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게 반투과성 막이에요. 반투과성 막은 구멍이 뚫려 있지만 이 구멍이 크기가 제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보라색 얘를 잘 보세요. 얘는 여기를 이동하기에는 여기를 통과하기에는 너무 크죠. 그래서 사실 확산만 생각하면 얘가 이쪽에서 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되거든요. 여기서 일로. 그런데 얘가 이동하기에 너무 구멍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동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농도 불균형을 어떻게 보상하냐 하면, 여기 존재한, 이쪽에 존재하는 달은 여기서 이제 누구로 볼 수 있냐면 물, 아니면 용매라고 하는 얘가 반대로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가 이쪽으로 이동해서 이 보라색 알갱이가 있는 이쪽이 농도가 옅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게 바로 삼투예요. 그래서 반투과성 막을 경계로 이동하는 용매의 이동 현상, 용매의 확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하면 수식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크기를 표현할 수 있을까 해서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식이 삼투학 공식 P는 CRT입니다. 여기서 R은 기체상수 0.082고요. 0.082.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절대 온도, 이것도 이제 뭐 실험하는 실험실 온도겠죠. 그러니까 사실 얘네 둘은 거의 상수에 가깝다고 보고, 이 몰농도인데요. 몰농도는 어떤 개념이냐면 이쪽과 이쪽의 A와 B 위치의 몰농도 차이예요. 여러분이 그 화학에서 몰 농도 배웠었죠? 이게 화2에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몰농도는 결국은 분자수를 전체 그 용매의 부피에 따라서 나타낸 값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A와 B의 분자수의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아주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겠지만, 우리가 이제 실험에서 사용할 건 그렇게 크지 않고요. A와 B의 몰 농도 차, 분자수 차,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거 조금만 더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그런 삼투를 확인하다 보니까 삼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가 필요한데, 우리가 그런 현상을 관찰할 때, 자, 예를 들면 어떤 비커에다가 우리가 어떤 세포를 넣고 한다고 했을 때 이 세포 안의 농도가 0.3몰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0.3몰이고 바깥쪽이 0몰, 맹물이다. 그럼 어때요? 이 안쪽보다 바깥쪽이 농도가 낮죠. 이런 걸 저장액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저장액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반대로 이 안쪽 농도 0.3몰보다 바깥쪽 농도가 더 높을 수 있죠. 예, 그러면 이 바깥쪽 용액을 고장액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이런 것도 하나 생기겠죠. 이렇게 보면 안쪽이 0.3몰이고 바깥쪽이 0.3몰인 경우가 생기겠죠. 이런 경우를 등장액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저장액의 경우는 안쪽이 농도가 높으니까 바깥쪽 물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죠. 자, 그 다음에 고장액의 경우에는 안쪽이 농도가 더 높으니까 이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오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등장액의 경우에는 양쪽이 농도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이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나가려고 하는 애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애하고 같아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등장액은 그 크기가 어떨까요? 그대로겠죠. 양쪽이 같으니까. 고장액은 어떨까요? 빠져나왔으니까 더 쪼그라들겠죠. 그 다음에 저장액은 어떻게 됩니까? 들어갔으니까 더 커지다가 만약에 세포벽이 없으면 빵 터지겠죠. 네, 이런 부분을 잘 유의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슬라이드와 이 슬라이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시니까. 자, 바로 여기서부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동물세포의 삼투 현상입니다. 동물세포에서는 세포막은 있는데 세포벽이 없죠. 그러니까 버팀막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수업 시간에 했듯이 만약에 이제 요 안쪽 농도를 그냥 0.3몰이다 가정하면 지금 나에서처럼 바깥쪽보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바깥쪽이 0.1몰이니까 물이 들어가게 되면 부풀어 오르다가 결국 이제 증류수처럼 터져버리겠죠. 자, 그 다음에 0.3몰 같다. 그러면 변화가 없겠죠. 0.6몰 바깥쪽이 더 높다. 그러면 이제 물이 빠져나가서 쭈그러든다. 예, 이게 정답입니다. 자, 이에 비해서 식물세포는 뭐가 있죠? 그렇죠. 세포벽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쭈그러들거나 뭐 아니면 부피가 커지거나 하더라도 세포벽이 버티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염두에 두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면 등장액에서는 뭐 특별히 고민할 게 없겠죠. 예, 그런데 이 저장액에서는 물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지만 터지지 않고 버텨요. 약간 커지긴 하겠죠. 버티는 이유는 세포벽 때문이에요. 자, 그거에 비해서 고장액의 경우는 물이 빠져나가는 게 많기 때문에 세포벽은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고 안쪽은 쪼그라들어서 약간의 공간이 생겨요. 이렇게 안쪽하고 세포막과 세포벽이 양쪽의 그 차이를, 그래서 여기 중간에 공간이 생기는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형질 분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개념이 더 생기게 되는데, 이 팽윤 상태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빵빵하게 부풀어 갖고 식물 세포가 더 이상 너무너무 빵빵해라고 하는 이 팽윤 상태가 되면 식물은 이제 이 벽이 안쪽에 자꾸 들어온 물 때문에 벽을 이제 밖으로 미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팽압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빵빵해지면 더 이상 커질 수 없으면 팽윤 상태,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 여기서도 또 한 가지의 개념이 생기는 건, 그럼 만약에 이게 이렇게 빵빵해지지 않고 얘가 힘을 전혀 안 받는다, 이쪽에서 누르는 힘이나 이쪽에서 누르는 힘이 같다, 그렇게 말하면 얘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물을 흡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죠. 얘는 지금 물을 많이 머금지 않았으니까 물을 머금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그 가능성,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흡수력이라고 말합니다. 흡수력은 삼투압 빼기 팽압, 지금 얘가 느끼는 삼투압은 물이 들어오려고 하는 힘이 되겠죠. 팽압은 이게 벽을 누르는 힘이 되겠죠. 그래서 그 둘의 차이만큼 흡수력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제 그거를 가장 이제 많이 끝까지 이제 다 잘 왔는데, 확대한 개념이 이제 요 부분이에요. 삼투압과 팽압에 관한 그래프. 그래서 이제 요 그래프를 잘 보시면 이제 오른쪽 X축은 바로 세포의 상대적 부피입니다. 그래서 그 상대적 부피가 이렇게 요 지점 1이라고 봤을 때, 1일 때는 어떤 상태냐면, 그러니까 100%, 여기서는 이제 100%겠죠. 이 100%라고 봤을 때 이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세포가 자기 몸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이때 등장액인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삼투압, 그때의 삼투압이 존재하죠. 그때의 삼투압은 어떤 개념이냐면 바깥쪽하고 안쪽하고 양쪽의 농도가 같아서 들어가는 물과 나오는 물이 같아요. 그러면 얘는 부피가 변하지 않겠죠. 그러나 이때도 이 들어가려고 하는
힘과 나오려고 하는 힘은 있거든요. 그 요때의 그 힘, 양쪽이 같아서 평형을 이루고 있지만 그래도 요 힘의 절대값은 얼마인가? 그거는 요때 0.3이라는 값이 가지는 그 힘을 말하는 거죠. 이건 어떻게 해서 생긴 거? 어떻게 측정하냐? 어떻게 측정하냐면 이거는 맹물에다 넣고 측정하면 돼요. 그러면 세포의 부피가 그대로일 때, 다시 말하면 등장액 상태에서의 삼투압이 측정이 되죠. 그럼 세포의 부피가 점점 커진다, 점점 커진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커진다면 이 안쪽 농도가 점점 낮아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물을 끌어오는 힘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삼투압은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이렇게 삼투압이 내려가고 물이 들어온다. 그 얘기는 얘가 점점 커진다. 그러면 얘가 점점 커지면 이 안쪽이 많아져서 밖으로 미는 힘도 세지겠죠? 그럼 팽합이 증가한다. 그러다 보면 둘이 만나는 지점이 생겨요. 삼투압과 팽합이 같아져서 더 이상은 세포의 부피가 커질 수 없는 상태, 이때를 팽윤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우리가 이 부분은 식물에서 뭐로 말할 수 있냐면 그 식물의 기공을 이루는 공변 세포 있잖아요. 그 녀석이 가장 빵빵하게 돼서 기공이 활짝 열린 상태를 말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은 어렵기 때문에 요거는 좀 빼고, 여러분 요 부분 질문 있으면 선생님한테 오세요. 일단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뭐 참고로 보시고요. 여기까지 강의를 듣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질문이 있는 사람들은 선생님한테 오시고 질문이나 여러 가지 이론적인 거 좀 해결하기 바랍니다. 수고했어요.